Mason ground, cemetery 067, on left down in the running street for touch and go. 어떤 시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계가 활용되는 맥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일럿 시계에 가장 어울리는 맥락은 저 하늘 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글라이신의 에어맨과 함께하는 비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에어맨이 전성기를 누렸던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경량 비행기는 기술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출력은 겸손한 80마력 정도에다가 계기판의 정보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시대착오적인 이 비행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가장 발전한 항공 기술로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하늘을 날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항상 목적지를 갖고 떠나야 하는 세상사에 복잡하게 얽매인 어른의 하늘이 아니라 꼭 어디에 도착하지 않아도 좋았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던 유년 시절의 하늘 말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아무리 하늘을 많이 날아봤어도 이렇게 작은 비행기에서 경험하는 하늘은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늘과 나 사이의 경계가 없어진 것처럼 머리카락 위로, 귀 밑으로, 내 발 아래로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맨몸에다 날개를 달고 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아날로그 냄새 물씬 나는 비행에 필요한 파일럿 시계는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에어맨 같은 기계식 시계여야 할 겁니다. 에어맨은 GPS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쿼츠 시계조차도 존재하지 않던 1953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글라이신은 두 가지 시간대를 표현하는 멀티타임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용 무브먼트를 따로 개발하는 대신에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는 시침과 24시간을 표시하는 회전식 베젤을 조합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덕분에 당시에 비교적 작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기업들보다 앞서서 세계 최초의 멀티타임 파일럿 시계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글라이신의 임원이 출장 중에 우연히 조종실에 초대받아서 기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대화를 단순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바로 그 해에 시판 시계로 현실화시켰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시간대가 다른 지역으로 비행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던 당대의 파일럿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스케줄 타임의 기준이 되는 그리니치 표준 시각과 현지 시각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멀티타임 시계였습니다. 에어맨은 실제 파일럿의 조언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그러한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 시계에 비해 큰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장만할 수 있는 멀티타임 시계라는 점에서 파일럿들에게 지급할 적당한 스탠다드 시계를 찾는 민간 항공사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는 미 공군의 파일럿들이 지급받은 시계들보다 PX에서 $100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던 에어맨을 더 선호하면서 예기치 못한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24시간계로 시간을 표시하는 데다가 고향의 시간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멀티타임 기능도 갖고 있어서 특히 사랑받았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1966년에 나사의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 제미니 11호를 이끌었던 피트 콘라드도 에어맨을 개인 시계로 즐겨 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콘라드가 우주에 나갈 때도 에어맨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우주시계의 지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맨과 함께 비행한다는 것, 그저 아날로그 파일럿 시계를 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계가 누려왔던 70년에 가까운 역사와 그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을 손목위에 올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어맨 더 치프는 전성기 시절 디자인을 그대로 개성하면서도 사이즈와 소재 등에서 현대 시계 팬들의 기호에 맞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여러 차례 모델이 나왔지만은 이 버전이야말로 결정판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있습니다. 에어맨은 전통적으로 36mm 사이즈로 나왔었지만은 2000년대 후반부터 42mm에서 46mm에 이르는 큰 사이즈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더치프는 충분히 현대적이면서도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40mm로 사이즈의 절충선을 잘 지켰습니다. 러그 트러그의 길이가 50mm로 다소 긴 듯 하지만은 러그가 공격적인 직선형이 아니라 손목 모양을 따라서 곡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서 손목에 올려보시면 넘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방수 성능은 30m 정도에 그칩니다만은 케이스 부분의 두께가 10mm가 채 안 될 정도로 얇고요. 꽤 높은 도명의 유리를 포함해도 총 두께가 12mm입니다. 무게도 스트랩을 포함해서 71.4g으로 가볍습니다. 어지간한 손목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크기와 무게입니다. 러그의 폭은 시계줄 교체에 친화적인 22mm인데 이번 더치프의 스트랩에는 퀵 릴리즈 바가 장착되어 있어서 시계줄을 좀 더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맨이 여러 시계줄에 다 잘 어울리는 시계로도 유명한데 좀 더 쉽게 시계줄을 교체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것도 정말 반가운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와 트랩 외에 또 다른 결정적인 업데이트는 시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치프 시리즈는 이전까지 원조의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플렉시글래스, 그러니까 아크릴 유리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최근 모델부터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갑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건 좋은 점이지만은 아크릴 유리가 갖고 있던 멋진 형태를 그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요. 더치프는 아크릴 버전 못지않게 유리의 도움이 상당히 높고 멋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멋진 유리는 아마 어지간한 무브먼트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비쌀 겁니다. 에어맨 시리즈에서는 드물게 보는 블루 선버스트 다이얼도 아주 좋습니다. 에어맨은 그동안 색상 선택에서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데다가 광택이 없는 매트한 질감의 다이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 나오는 에어맨 더치프에서만큼은 햇빛에 화려하게 반응하는 선버스트 다이얼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버 시계에서 많이 보던 코럴 블루 색상이 에어맨이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분 초침을 흰색으로 정한 것도 다이얼의 산뜻한 분위기를 더 두드러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어맨을 에어맨답게 해주는 요소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퓨어리스트 버전의 경우에 셀리타의 SW330 GMT 무브먼트를 수정해서 전성기 에어맨의 독특한 시간 표시 방식까지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시침이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은 오전, 오후를 한눈에 표현하는 방식이라서 적응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편리할 겁니다. 이 커다란 화살표 모양의 시침은 1955년부터 채택하고 있는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건데요. 24시간 표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3시 이후부터는 꼬리 부분을 따라서 읽으시면은 12시간계로 환원된 시간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멀티타임 시계니까 두 번째 시간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멀티타임 표현을 위한 베젤을 움직이고 고정하는 방식도 전성기 시절 그대로입니다. 8시 방향에 있는 크라운을 풀면은 베젤의 잠금이 풀려서 베젤을 좌우로 회전시킬 수 있고요. 맞추고 싶은 시간대로 베젤을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크라운을 잠그면은 베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멀티타임 기능은 꼭 비행을 하지 않아도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거나 해외 거래처와의 연락이 잦은 분들께 유용합니다. 가끔 휴가나 출장을 가서 현지 시각으로 전자기기의 시각이 다 자동 조정되도록 해놓으면은 입력했었던 일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려면은 스케줄을 입력해둔 전자기기의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맞춰놓고 에어맨을 활용해서 현지 시각과 한국 시각을 같이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다이얼의 글씨체라든지 야광 인덱스의 모양도 전성기 시절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심지어 날짜창의 글씨도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어서 예전에 색상까지 이어받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돋보기만 사라졌는데 저는 깔끔함이라는 면에서는 날짜창 돋보기를 생략한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4시간 표시 방식이라고 해도 크라운 조작은 다르지 않습니다. 0단계에서 수동 감기를 할 수 있는데 수동 감기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1단계에서는 날짜창을 조정할 수 있는데 21시부터 3시까지는 위험 시간대니까 날짜를 강제 조정하면 안 되겠죠. 2단계에서는 해킹이 되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간 스틸 베젤에 음각과 검은색을 활용해서 가독성 좋게 24시간 표시를 한 것도 원작의 방식 그대로고요. 케이스의 형태도 빈티지 에어맨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직선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
측면은 폴리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피니시처럼 보이지만 케이스의 윤곽이 상당히 뚜렷하고 브러쉬는 브러쉬답고 폴리시는 폴리시다워서 글라이신의 시계 만드는 내공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뒷면에는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중에 충실한 제연이고요. 야광은 C1 슈퍼루미노바 도료가 적용되어 있는데 에어맨이 아쉽게도 명성에 비해서는 야광이 썩 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안 되는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간 인덱스와 시분 초침의 필수적인 부분에 다 야광을 생략하지 않은 것은 평가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계줄로는 가운데 부분에 두툼하게 패드를 넣은 파일럿 시계 스타일의 소가죽 줄을 매칭해 주었는데요. 적당하게 에이징이 된 듯한 브라운 색상이 시계 다이얼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패드가 두껍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목 형태에 맞게 잘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지는 않되 약간 힘을 주어서 구부려주면은 길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길들이고 나면은 보기에도 멋지고 착용감도 편안한 완벽한 파일럿 시계 스트랩의 장점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라이신 에어맨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시계이기도 하고 제 개인 컬렉션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실제 비행기에 에어맨을 태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그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